틈틈이 서론학교 다 정리해놨거든. 뭐 최저가 어떻게 되는지, 몇 명 뽑는지, 과학논술을 원과목 보는지, 투과목 보는지 서론학교 다 돼 있는 거야. 전에 거는 상위권 학교밖에 없잖아. 이거 다 들어가 있는 거니까 집에다가 꽂아놓고 틈틈이 정보를 알고 싶을 때 보시면 되겠다. 오늘 이걸로 나갈 거야. 이거 한 2주 동안 이거 가지고 이제 할 거다. 한 챕터당 하나씩 이제 줄 거야. 그치? 선생님만 이제 누리끼리 한 거야, 그냥. 약간 선생님이 약간 이런 거 좋아해. 약간 누리끼리 한 거 좋아하거든. 여러분이 약간 화이트 톤으로 줬다, 이거. 이거 보시면 돼요. 자, 커리큘럼은 여기에 소개돼 있어. 이쪽. 짧은 쪽 뒤쪽에 보시면은 우리가 방학 때 뭐 나가는지, 방학 때 뭘 어떻게 나가는지, 그 다음에 수업이 어떻게 되는지,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는지, 언제 파이널 하는지 이런 거 다 나와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 일단 논술은 여러분 알다시피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수열 파트 시험법에 나와. 오히려 이쪽을 더 잘해주면 좋아. 왜냐면은 대다수 애들이 수능 논술고사를 여름부터 대비한 애들이 많기 때문에 그때는 거의 다 뭐 기백이라든지 후반부 아니면 파이널 강의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열 쪽을 거의 맛보지 못한다고. 올해 연세대학교 뭐 나왔었냐? 뭐 나왔었니? 현우가 군수열 나왔었지, 그치? 이건 뭐 수열에 대해서 공부할 기회가 없었던 애들 그냥 털리는 거지. 그래서 수열 쪽 파트서부터 우리 무조건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제 수열의 꽃이 수학적 기납법이거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수학적 기납법을 주제로 해서 배우겠다, 이거. 자, 시작하자, 이거. 마음이 준비됐지, 그치? 가보자, 이거. 자, 수학적 기납법. 일단 어찌됐건 이거 도대체 뭐 하는데 쓰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뭐 하는데 쓰는지는 알아야 된다, 이거. 대충은 아는데, 그치? 구체적으로 언제 쓰는 거냐? 자, 용도다, 이거, 용도. 일단 말이야, 여러분이 좀 부담을 느끼긴 할 텐데,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야. 뭔가를 보이시오, 논증이라고 그래. 논증하시오, 증명하시오. 이런 상황이 딱 벌어졌다, 이거야. 부담스럽지? 벌써부터, 그치? 증명할 때 쓰는 도구야. 이 대상을 뭐라 그러지? 증명의 대상을 우리가 부르는 말이 있어. 뭐라 그래? 응? 증명의 대상. 응? 그렇죠. 이걸 명제라 그래. 부담스럽다, 그치? 여러분이 그 네이버에다가 명제라고 치면 뭐라고 나왔냐면은 참 또는 거짓을 밝힐 수 있는 진술 또는 문장돼 있어. 전혀 우리에겐 도움이 되지 않아. 우리는 수험생이다. 수험생답게 접근을 해야 돼. 명제를 이제 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명제란 무엇이냐? 철저하게 수험생의 느낌으로 명제라는 거는 이런 걸 명제라 그래. 등식이나 부등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현실적인 거야. 우리는 수험생이니까. 그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은 시험장에서 증명하세요라는 문제가 나왔어. 증명하세요라는 문제가 나왔는데 간혹 이 명제가 아까 진술 또는 문장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뭐 글로 돼 있는 거야. 뭐 글로. 전문용어 야불이라 그러죠. 뭐 글로 돼 있는 거야. 언어적으로 막 나오는 거야. 언어적 표현.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막 이걸 보이시오. 그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냐? 일단 등식으로 바꿔야 돼, 이런 식으로. 등식이나 부등식으로 변환해 줘야 된다. 오케이? 변환이 되지 않았으면 증명도 할 수 없다. 오케이? 다시. 증명할 때 쓰는 도구인데, 이건 수학적 기납법을 떠나서 뭔가 이 명제가 글로 돼 있으면은 일단 바꿔야 된다. 못 바꾸면은 출발할 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그냥 가볍게. 뭐 A라는 애를 뭐 이렇게 뭐 준 거야. 막 뭐가 들어가 있겠지. 뭐 N3승 어쩌고저쩌고 줬어. B도 줬어. 뭐 어쩌고저쩌고 줬어. 그런데 갑자기 A와 B가 이거일 때 A와 B가 서로 소임을 보이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 이거. A와 B가 서로 소임을 보이시오. 자, 이렇게 나왔어. 어찌됐건 이거 증명하는 거잖아. 서로 소임을 밝혀야 되잖아. 서로 소다, 이거. 그럼 이 상태로는 증명을 할 수 없다, 이 소리야. 아무리 수학을 잘해도 이 상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일단 이 언어적 표현을 바꿔야 된다고. 이게 등식일까 부등식일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 등식이야 부등식이야. 이게 부등식이로 느껴지는 사람이 이거는 지금 논술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 공부하면 안 된다, 이거. 그쵸? 부등식이겠지? 등식이겠죠, 그쵸? 부등식은 크다 작다 얘기가 나와야 되니까. 등식이다, 이거. 서로소이다라 그랬으니까. 그럼 서로소라는 말 뜻을 알아야 되는데, 서로소라는 게 뭐지? 두 수에 뭐가? 그렇죠. 공약수가 1밖에 없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최대 공약수가 1인 경우를 말하는 거라고. 우리가 고등학교 다닐 때 배웠던 표현인데 알라나 모르겠어. 이게 최대 공약수를 나타내는 거야. A, B의 최대 공약수가 1이다. 일단 이렇게 바꿔놔야 증명을 하든 뭘 하든 출발을 할 수 있다, 이 소리야. 지금 물론 이제 문제를 풀 수는 없어. A, B가 뭔지 모르니까. 이해가? 다시. 뭔가 증명 대상을 명제라는데, 명제라는 거 수험생의 입장으로 철저하게 보다 등식이나 부등식으로 표현될 수 있는 모든 것,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표현이 안 되면 문제를 풀 수 없다. 오케이? 자, 이제 두 번째. 자, 그러면 증명할 때 쓰는 거구나. 자, 그럼 모든 증명 문제는 다 기납법으로 쓸 수 있냐? 안타깝게 그렇지 못하다. 모든 증명 문제를 기납법으로 하지 못해. 이러한 경우일 때만 쓸 수 있어. 한번 기억을 더더. 우리가 지금 기납법 처음 하는 건 아니잖아. 하긴 했었잖아. 약간 힙한 모드로 하긴 했지만 하긴 했다 이거야. 수학적 기납법. 고등학교 1학년 때. 이게 분명히 등식으로 이제 바꿨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변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응? 막 변수가 들어가 있을 거 아니야. 즉, 이 명제, 로에 미지수가 들어가 있는데, 이 미지수가 이럴 때만 쓸 수 있다? 뭘 것 같아? 응? 뭐? 응? 뭐야? 응? 맞아. 자연수일 때만 쓸 수 있어, 자연수. 근데 조금 확장하면 고급스러운 기술이긴 한데, 정수까지도 쓸 수 있긴 하는데, 일단은 아마 시험장에서는 자연수가 아마 출제될 거라 예상됩니다. 정수까지 가면은 조금 이제 논란이 있기 때문에. 즉, 이렇게 생각하면 돼. 증명하래. 그래서 등식이나 부등식으로 주면 땡크고 만약에 야부리 치는 걸로 줬어? 바꿨는데 애가 이런 꼬라진 거야. 아, 일종의 수열의 형태. 미지수가 자연수인 거야. 이렇게 되거나, 혹은 이런 형태로 되면은 일단은 기납법을 도전해 볼 수는 있어. 기납법을 쓸 수는 있다. 이게. 근데 이게 만약에 실수로 돼 있어. 막 들어가. 1, 2, 3, 4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3.5도 들어가고 루트도 들어간다. 그러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수학적 기납법을 쓸 수가 없다 이거야. 오케이?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예전에는 논술 문제가 다 제시문이 있었어. 제시문에 보면 수학적 기납법이 딱 나와 있는 거야. 아, 그럼 수학적 기납법 쓰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요즘에는 제시문이 없는 학교들도 너무나 많아.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서 느껴야 돼. 이거 수학적 기납법 문제인가라는 확신이 들어야 되는데 일단 최소한의 조건을 알아야 된다 이거야. 미지수가 자연수야? 그럼 강한 의심을 해보라 이거지.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냐 이거야. 아, 일단 증명할 때 쓰는 거고 명제, 즉 등식이나 부등식의 변수가 자연수로 돼 있으면 기납법을 쓸 수 있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 기억은 대충 나지, 그치? 1일 때 맞다는 거 보이고, 뭐, 맞다고 했을 때 K 플러스 대충 기억나지, 그치? 일단 컨셉이 중요한데, 왜냐면 시간이 지나면 다 까먹어. 그래서 이 컨셉을 기억을 해야 돼. 수학적 기납법의 가장 핵심이 되는 컨셉은, 요거다, 이거. 연쇄반응. 연쇄살인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지.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야, 그치? 어? 도미노. 해봤어? 도미노 게임? 응? 도미노 피자. 응? 뭘 줄 알아? 도미노. 뭐, 아무튼. 피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있으면 세워놓고 막대기 세워놓고 애가 쓰러지면서 얘 무너뜨리면 애가 또 이거 무너뜨리고 막 이렇게 하면서 쫙 뭐 이렇게 가는 거 있잖아, 그치? 이런 걸 갖다가 그치? 이런 걸 갖다가 연쇄 반응이라 그러지. 이 연쇄 반응을 이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든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다 맞다라는 걸 밝히고 싶어. 그래서 진짜 막 식을 환상적으로 정리해서 진짜 같네? 식을 환상적으로 정리해서 진짜 크네?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1, 2, 3, 4, 5, 6, 7, 8이 맞다라는 거를 이 두 개의 구조로 보여. 실제 이 식이 맞다라는 걸 밝히지 않고 그냥 합쳐서 이걸 로라 부르거든. 이게 첫 번째 맞습니다라는 걸 밝혀. 이거를 논증해. 이건 부담스럽지 않지. 그냥 갖다 대입하면 되니까. 집어넣어서 진짜 맞다는지 확인해 보는 거야. 1을 넣었는데 같아. 더 커. 이렇게 확인해.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하지. K번째가 진짜 맞는지 틀린지 모르지만 이게 맞다라고 가정하는 거야. 이거가 성립한다고 가정을 해버려. 그냥. 가정을 하고 짠! 이 다음 단계의 형태가 맞다라는 거를 증명하는 거야. 이거의 성립을 증명한대. 이거의 성립을 증명. 일단 어떻게 증명하는지 이따 얘기하고. 그러면 일단 왜 이 두 개만 하면 끝나냐? 1, 2, 3, 4, 5, 6, 7, 8 모든 자연수에 성립한다. 요건 이제 팩트가 됐어. 진짜 맞아. 근데 이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지만 과감하게 맞다라고 가정을 했는데 그 다음 단계가 맞다라는 걸 밝혔으면은 1을 넣으면 2가 맞는 것까지 된 거야. 현재 1, 2가 맞아. 그럼 다시 2가 들어가면 3도 맞아. 오, 좋아. 4도 맞아. 오, 좋아. 5도 맞아. 줄줄이 쭉쭉쭉쭉 해서 굳이 1, 2, 3, 4, 5, 18 모든 걸 할 필요가 없이 이 두 개만 가지고도 모든 자연수가 성립한다는 걸 밝힐 수가 있는 거지. 그치?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핵심은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이 자체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야. 되게 특이한 증명 구조야. 이걸 증명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 맞는지 틀린지 관심 없어. 맞다라고 치고 어떻게 하면 다음 단계의 모양 변화, 이 모양이 맞는지를 밝히는 거야. 모양 변화에 주목하면 되는 거야. 이 모양이 맞으면 다음 단계의 모양을 만들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이 모양 변화를 만들어가는 게 수학적 기납법이다. 이 핵심 키워드가 되는 거야. 오케이? 됐지? 좋아. 그럼 구체적으로 하이라이팅 이거잖아.
이 모양에서 다음 단계 모양을 어떻게 얻어낼 것이냐. 요게 오늘의 핵심인 거야. K번째 모양에서 K 플러스 1번째 모양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이게 핵심인데 세 가지 기술이 있다 이거. 제일 여러분이 많이 쓰는 기술. 이 K번째 모양에서 다음 단계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연산규칙을 이용하는 거야. 연산규칙. 연산규칙이라면 뭐 이런 거지. 사칙연산. 양변에 더하기를 해보고 곱하기를 해보고 나누기를 해보고 이런 거. 뭐 지수법칙을 쓸 수도 있고 기타 등등. 이 식이 성립한다라고 했을 때 양변에 동일한 행위를 하면 당연히 성립하겠지. 동일한 걸 곱하면 성립하겠지. 물론 음수 같은 거 곱하면 바뀌겠지만 이런 연산규칙을 이용해서 다음 단계의 모양을 만들기 위한 행위를 하는 거야. 오케이? 약간 시뮬레이션을 해볼게. 그러니까 이런 거야. 만약에 등식으로 시뮬레이션 한다. 그럼 애를 증명하고 싶은 거야. 수학적 기납법으로. 그러면은 이 두 개의 논리 구조를 통해서 밝히는 거야. 이게 맞다는 걸 밝혀. 어렵지 않지, 그건. 그치? 근데 이게 맞는지 틀린지 몰라. 관심 가지지 마. 그냥 맞다가 치는 거야, 그냥. 더 이상 쓸 필요 없어. 그냥 맞아, 이거는. 맞다가 치고, 어떻게 하면 다음 모양을 만들지에 대해서만 고민하는 거야. 그럼 둘 중에서 다음 단계 모양 변화를 만들기 편한 놈은 먼저, 찝어. 보통 일반적으로 왼쪽에 배치하는 게 좋아. 다음 단계 모양을 만들. 만약에 AK를 가지고 우리가 찝었어. L을 가지고 다음 단계 모양을 어떻게 만들까? 만약에 AK가 2의 K승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돼? 2를 곱하면 될 거 아니야. 2를 곱하면 이런 다음 모양이 만들어지지. 이런 거야, 그러니까. 쉽게 다음 모양을 만들기 위한 어떤 일련의 행위를 하는 거야. 연산규칙을 이용해서. 그래서 만들었어, 이렇게. 꽝. 응? 그럼 우변도 그에 준하는 동일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뭐 이상한 애가 만들어지겠지, 이렇게. 오케이?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뭐가 나와야 증명이 끝나는 거야? 여기에서 K 플러스 1번째 모양이 만들어지면 증명이 끝나는 거니까 쭉 해서 BK 플러스 1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식을 변형해주면 되는 거야. 이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이 K 플러스 1번째 모양에 부합하는, 그치? 이 BK 플러스 1의 이 목표 의식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식을 변형해주면 끝난다, 이거. 막 변형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아무렇게나 막 하는 게 아니라, 이 모양을 만들어야지라는 목표의식을 가지고 식을 변형해주면 된다, 이거. 그러면 끝나는 거야. 너무나 간단하다, 이거. 지금까지 여러분이 미분을, 적분을 어떻게 했는지, 기백을, 확통은 상관없어. 그냥 오늘 수업만으로 끝나, 기납법은. 간단해. 첫 번째 거 보여. 가정했어. 건들지 마, 이거 건들지 마, 이거 변형하고 이상한 단어 그냥 받아들여.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음 단계 모양 변화를 만들 것이냐. 만들어. 그럼 그에 준해서 얘도 바뀌고, 최종적으로 애가 만들어질 모양을 보면서 식을 변형해주면 된다. 끝. 오케이? 자, 그럼 유제 한번 보자, 이거. 여러분 책에 우측에 보시면은 유제 1이 있어. 잡칙이네요. 그렇죠? 유제 1이 있다. 왔어? 자료 좀 어떻게 좀 해줘. 일단 쉬워. 자, 유제 1은 별이 한 개밖에 없네, 그치? 시그마 K는 1서부터 N까지 K제곱이 6분의 NM 플러스 1에 2M 플러스 1이야. 일단 체크해 봤어. 미지수가 등식으로 표현되어 있고, 미지수가 K가 아니야. N이젠. 미지수가 N 자연수로 돼 있네. 그럼 이거 수학적 기납법 쓸 수 있는 거거든. 그치? 수학적 기납법 일단은 쓸 수 있겠구나. 그럼 출발해 보자, 이거. 1N, 2. 이렇게. 그치? 1N, 2. 초기 조건 설명하면 돼. 초기 조건. 자, n이 1일 때 성립함을 보여주면 되는 거야. 자, n이 1일 때 집어넣어. 그러면 좌변이 1제곱이잖아, 그치? 이렇게. 우변은 1 집어넣었더니 1, 2, 3. 같네? 그런 식으로. 됐지? 자, n이 이제 몇일 때? k라고 선생님이 분명히 여기 쓰긴 했는데, k라고 했지만, 항상 k일 필요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1 이상의 어떤 자연수를 의미할 뿐이거든. 근데 만약에 K를 쓰면은 출제자가 준 변수랑 중복되잖아. 그치? 이런 상태를 만들면 안 돼. 그래서 다른 변수를, 미지수 중복이 발생하면 감점이 생기거든. 그래서 다른 변수를 쓴다. 이거. M 같은 거. 괜찮잖아. 그치? N이 M일 때. 괜찮지? 그치? 그대로 쓰기만 하면 돼. 시그마 공식 쓰면 안 돼. 이상하지 만지지 마. 그냥 받아들여, 이거는. 그냥 받아들여. 그냥 이렇게 사는 거야. 가정. 이렇게 가정.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됐지?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L을 갖다가 다음 단계 모양을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만 고민하면 돼. 이 M을, 이거 건들면 안 돼. 어떻게 하면 다음 단계 모양을 만들 수 있을지만 고민하면 되는 거야. 어떻게 하면 M 플러스를 만들 것이냐. 배운 게 이거 하나밖에 없네.
연산규칙을 이용해서 이 식이 맞다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다음 단계 모양을 만들 수 있을까? 자, 뽕 집어서 이걸로 만들어보자. 이걸로. 왼쪽 걸 가지고. 시그마의 뜻은 1의 제곱, 2의 제곱, 3제곱, 4제곱 해서 m제곱까지니까 이게 m 플러스 1제곱까지 있어야 맞는 거잖아. 그러면 자, 이게 맞다라고 했으니까 똑같은 거 더하면 당연히 얘도 성립하겠지, 그치? 똑같은 걸 더하는 거야. 똑같은 거를. 자, 양변에다가 m 플러스 1제곱을 더해줘. 그러면 의 식은 이렇게 바뀔 거야, 그치? m 플러스 1. 됐어? 양변에 m 플러스 1제곱을 더했어. 느껴질 수 있도록만 해줘. 6분의 m 플러스 1, 2m 플러스 1 이렇게. 괜찮지? 됐지? 당연히 이 식으로부터 출발한 거야. 똑같은 걸 더한 거야. 그치?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정리를 해서 목표의식이 있으면 돼. 최종 뭐로 끝나면 결론이 나오는 거냐? 요거의 다음 모양. 이렇게 된다는 사실만 우리가 밝힐 수 있으면 되는 거야. m 플러스 1, n 플러스 2겠지. m자리에 n 플러스 1이 들어가니까 여기는 2n 플러스 1. 이렇게만 될 수 있으면 이제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식을 정리할 때 이거를 3차식으로 전개하거나 그런 짓을 하면 돼, 안 돼? 절대 안 되는 거지. 왜 그러냐면은 내가 만들어야 될 모양이 이건데.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6 있고 m이니까 요걸 공통인수로 묶어서 식을 정리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통인수 6분의 m 플러스 이렇게 딱 묶은 다음에 여러분 나머지 거 정리만 해주면 되는 거야. 2m제곱 더하기 m인데 여기 6분의 m 플러스를 뽑았으니까 6m 플러스 6이 있잖니? 그러니까 여기 7m 더하기 6 이렇게 하고 이제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겠지, 그치? 이런 식으로 정리해주면 끝나는 거야. 이게 맞다라고 했을 때 실제 하나씩 더 커졌구나라는 게 성립한 거야. 이게 맞으면 다음 단계 뭐에 맞다는 걸 밝힌 거야. 증명이 끝난 거지. 왜? 1이 맞으면 이제 2가 맞고 2 넣으면 3. 쭉쭉작작 끝나게 되는 거지. 마무리를 이렇게 해주면 돼. 자, 여기 맞기 때문에 자, 마무리. 이므로 n이 m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 이렇게. 이제 끝난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무슨 멘트를 써주면 좋냐면은 따라서 지금 결국은 이 두 개의 초기 조건이 맞고 이게 하나의 문장이야. n번째가 맞으면 다음 번째도 맞다는 걸 밝힌 거니까 앞에 썼던 로마자 기호를 딱 호출을 해. 따라서 1, 2를 생각해 봐라. 1, 2를 종합하면 1, 2를 이용하면 결국은 주어진 식은 맞다 이거야. 준식은 성립.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주면 된다 이거야. 지금 일단 내가 어떤 식으로 샘플링 하는지를 보여줬는데 논술을 우리가 해본 적이 없잖아. 어찌됐건. 그래서 여러분이 답안 작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약간 의아함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 그 앞에다가 책 앞이든 뭐 포스트잇은 해서 기본적으로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이거? 망했는데요? 잠깐만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이렇게 아예 이렇게 내리면 돼. 이렇게 하면 올라가게 돼 있어. 교실로 옮깁시다. 원래 이거 하면 올라가는데? 이거 교실, 원래 이거 올라가는데? 이거 다 아는 거야. 됐어. 자, 아무튼. 자, 답안 작성할 때 말이야. 자, 가만히 있으시야. 자, 답안 작성할 때 말이야. 수리논술 답안 작성하는 어떤 요령이 있거든. 잘 모르는 사람들은 좀 참조했으면 좋겠어. 지금 약간 샘플링을 해서 알 거야. 대충 얘가 어떻게 쓰는지는 어느 정도 예측이 돼. 그치? 일단 기본적으로 문장으로 쓰는 거야. 막 숫자만 있으면 안 돼. 글이 있지, 글. 글이 분명히 있잖아. 그러니까 수학적 기호와 숫자들이 포함된 수식을 포함한 그냥 문장 형식으로 쓰면 되는 거야. 문장 형식이다. 기본적으로 문장 형식은 근데 어떤 식으로 쓰면 좋냐면은 이런 형태로 보시면 다 똑같아. 뭐뭐이므로 뭐뭐이다. 이런 꼴. 뭐뭐이므로 뭐뭐이다. 인과관계 형식으로 써주는 거야. 근거 플러스 결과. 이런 구조로 써주는 게 기본 베이스다. 이거. 인과관계. 뭐뭐이므로 뭐뭐이다. 자, 뭐뭐라 하자. 근데 뭐뭐이니까 뭐뭐이다. 이런 꼴로. 근데 일단 중요한 건 수식이 아무리 글이 환상적이어도 수식이 안 맞으면 틀리는 거. 이게 채점 대상이야. 요거를 한 70%에서 80% 정도로 해주시고 그 글이 있지. 글을 갖다가 한 20% 정도에 30%. 요게 최적화된 어떤 수리논술의 어떤 밸런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채점 대상이에요. 근데 글이 아예 없으면은
채점을 안 해, 교수가. 과락 처리를 해버리니까 이걸 기억하시면 되는 거야. 두 번째. 지금도 여러분 느꼈을 수도 있지만 여기서 아까 선생님이 이 단계에서 이렇게 넘어갈 때 뭐 했지? n 플러스 1제곱을 더한 거야, 똑같이. 근데 여기다가 글로 썼어, 안 썼어? 안 썼지. 왜냐면은 산수잖아, 산수. 내가 이렇게만 해도 출제자는, 채점자는 이거로부터 양변에 n 플러스 1제곱을 더했다는 걸 느낄 수 있단 말이지, 그치? 그러니까 굳이 사칙연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언급할 그런 걸 설명하잖아. 양변에 더하는 거, 빼는 거, 곱하는 거, 나누기를 설명하기로 하면은 답안 쓸 때 너무 오래 걸리겠지. 그런 거 다 쓰면 더합시다, 뺍시다, 이항합시다, 뭐 합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칙연산은 설명할 필요가 없어. 사칙연산이나 사칙연산을 이용한 계산들 있지, 그치? 이용한 계산은 답안 작성에다가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야. 설명을 생략해라, 이거야. 생략. 심지어 말이야. 그러니까 1차 방정식 부등식은 그냥 생각하면 돼. 심지어 2원 1차 방정식 같은 거 있지. 2x 플러스 y가 5야. 그 다음에 x 플러스 3y가 뭐 7이다. 이렇게 돼 있어. 원래는 어떻게 풀어? 여기다 곱하기 2배 한 다음에 빼서 연립해서 풀고 y 구한 다음에 다시 대입해서 x 구하고 이렇게 하잖아. 근데 그런 걸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 하면 누구나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쿨하게 뭐 이런 것도 필요 없어. 뭐 이거 1이라 하자. 쓸데없는 시간 낭비다. 이거 1 빼기 2 곱하기 2를 이런 개나 줘버려라. 이딴 거 필요 없어. 응? 이딴 거 필요 없다. 이거. 이런 걸 좀 투자를 해야 되는데 뭐 투자를 안 해. 이건 뭐야 이거. 응? 자, 그래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냥 이거를 연립하여 정리하면 쿨하게 이렇게만 쓰면 된다. 이거. 그리고 답 써도 그 누구도 감점하는 사람이 없다. 이거. 이렇게 해서 꽝 이렇게 써도 된다. 이거.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그렇다고 생략해도 되는구나. 그래 막 생략하자. 적당히 해야 돼. 미분적분은 생략하면 안 돼. 아무리 그래도 사칙연산으로 할 수 있는 것만 생략할 수 있는 거야. 2차 방정식 같은 거 생략하면 안 돼. 2차 방정식 아무리 간단해도 인수분해 하거나 근해 공식으로 해줘야지 감점당하지 않고 아무리 여러분이 쉬운 계산이라도 솔직히 외웠잖아. 솔값 외웠잖아. 그치? 답 뭐야 이거? 2잖아. 2 외웠잖아. 근데 그냥 바로 있으면은 재수없으면 감점당할 수도 있다. 이거. 반드시 미분적분은 계산 과정이 있어야 돼. 이렇게. 뭐야 이거? 계산 과정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야지 감점당하지 않는다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이 답안 작성할 때 말이야. 어찌됐건 수리 논술이잖아. 그치? 기계가 채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채점해. 그래서 정말 똑같아. 답도 똑같고 기본적인 근거도 똑같아도 뭔가 점수가 1, 2점은 차이가 나는데 조금이라도 점수를 더 받고 싶다면 기왕이면은 수학적인 어떤 기호들 있지. 수학적 기호. 이거를 최대한 많이 써봐. 그럼 뭔가 이상하게 교수님에게 뭔가 리스펙트하게 이 친구가 굉장히 수학을 잘하는 친구가? 뭔가 이런 안정감을 부여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여러분도 알고 있어. 이런 기호들 있지. 따라서 왜냐하면 모든 어떤 뭐 이런 집합 기호도 있고 그치? 원소 기호 이런 것도 있지. 기타 등등 이런 거. 이런 거 뭐 자연수, 뭐 정수 이런 다양한 어떤 수학 기호들 있잖아.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답안에다 쓰면은 어차피 이건 글이나 똑같은 거거든. 훨씬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 이거. 오케이? 요 정도. 좀 더 있는데 요거는 또 생각날 때마다 선생님이 알려줄 테니까 일단 여기서 끊자 이거야. 자, 여러분이 그러면 하나 선생님이 샘플링으로 해줬단 말이지. 여러분이 한번 풀어볼까? 자, 유제 2번을 봐봐. 자, 유제 2번을 피면은 간단한 문제야 그냥. 23의 n승 마이너스 1이 11의 배수임을 보이라고 그랬거든. 이걸 여러분이 한번 끄적끄적 거려보자. 이거. 가볍게. 일단 이 문제는 유제 1에 비해서 다소 어려워. 왜? 유제 1은 아예 등식으로 줬는데 이건 여러분이 식을 만들어야 돼. 등식으로 변환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거. 자, 여러분이 등식으로 변환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이거. 자, 23의 n승 마이너스 1이 11의 배수다. 어렵지는 않지만 이런 표현이 돼야 돼. 이렇게 하면 되겠지. 11 곱하기 여기 뭐가 돼야 돼? 아무거나 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 그치? 11 곱하기 만약 루트가 왔어. 말 돼 안 돼? 안 되지. 11의 배수니까 반드시 여긴 자연수가 와야 돼.
그렇다고 한글로 또 자연수 좀 없어 보이잖아. 그치?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는 거야. 뭐 m이다 이렇게. 이런 게 이제 논술에서 처음에 괴리감이 되는 거야. 너네들이 뭔가를 변수를 가정을 해주는 거야. 어? 이런 걸 해야 되니까 좀 짜증나는 거야. 그래 놓고 m은 뭐다? 단 m은 자연수다라고 딱 이렇게 나타내주면 되고, 아까처럼 선생님이 좀 있어 보이게 쓰고 싶은 사람은 이런 식으로 해주면 교수가 약간 이제 이 새끼 뭔가 좀 많이 안 했는데 이거 논술에다 돈 좀 꼬라 박았는데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다라는 거지. 이런 느낌을 살짝 주는 거야. 새끼 봐라 이거 돈 좀 썼는데 이런 느낌. 오케이? 한번 가볼게 그러면. 자, 여러분이 방금 풀고 있었을 텐데 한번 비교해보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기왕이면 학원까지 왔는데 고집 부리지 말고 선생님한테 배운 대로 해. 수학적 기납법은 이 딱 두 개의 논리 구조를 필요로 해. 3번 없어. 그리고 앞에는 이제 1번, 2번, 기흥, 니은 이렇게 해도 돼. 첫 번째 초기 조건이 맞다. K번째가 맞다라면 그 다음 번째도 맞아. 이 두 개를 보이면 끝나는 거야. 앞에다 기호 써주는 게 좋아. 딱 꽉 짜여진 프레임이 있어. 이건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수학적 기납법은 여기는 달라질 수가 없는 거야. 무조건 똑같아. 그리고 마무리 쭉 열심히 해서 마지막에 따라서 n이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합니다. 이 구조는 바뀌지가 않는다고. 알겠지? 여기다 쓰는 거 아니야. 제발 이러지 좀 마. 무슨 힙합해? k 플러스 1, k 이런 게 아니다 이거야. 라임 타지 말고 끝에 쓰는 이 자체가 하나의 문제야. k가 맞으면 k 플러스 1도 맞다. 이렇게 마무리되는 거야. 한번 해볼게. 자, 1일 때. 자, 23에 1승 마이너스 1 그냥 22잖아. 그치? 11 곱하기 2잖아. 2는 자연수 맞잖아. 이거 뭐 또 2가 자연수인 거 아시죠? 뭐 이렇게 쓸 수 없잖아. 이렇게 되면 되는 거야. 임으로 성립한다. 좋아. 자, K일 때 23의 K승 마이너스 1이 11 곱하기 이게 자연수인지 아닌지 몰라. 관심이 없어. 어차피 기납법은 사기치는 거야. 그냥 있다고 치는 거야. 진짜 이게 자연수라고 몰라. 그냥 자연수라고 치는 거야. 그러니까 잡아주면 되겠지. 어? 이렇게 되게 하는 자연수 m이 존재한다 이거야. m이 존재한다고 가정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물론 이렇게 써도 되고 조금 더 뭔가 교수를 심쿵하게 하고 싶어. 교수 이 새끼 봐라 이런 느낌 주고 싶으면은 여기다 이런 K 넣어주면 이제 교수가 살짝 심쿵하는 거지. 미세한 차이지만 심쿵하는 거야. 왜냐면은 1일 때 2일 때 각각 대응하는 그 값이 계속 바뀔 거니까 수열로 잡는 거야. 이렇게 미치는 거지. 축축해지는 거야. 바지가 축축해지는 거 이런 걸로. 이런 미세한 걸로 교수 살짝 축축하게 만들고 가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물론 안 썼다고 감점되는 거 아닌데 이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이 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우리의 목표는 어떻게 하면 이 다음 단계의 모양을 만들 것인가. 이게 K 플러스 1로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얘가 자연수라는 것만 밝히면 끝. 이렇게 되는 거야. 어떻게 하면 다음 형태의 다음 번째 K 다음 모양을 만들 수 있을까? 배운 게 하나밖에 없네 현재는. 일단 연산규칙을 이용해 볼까. 자, 연산규칙 이용해 볼까? 23에 K 플러스 1승을 만들어야 되니까 천천히 일단 23을 곱해버리면 되겠지. 오케이? 그랬더니 11에다가 23mk 이런 구조가 됐어. 됐지? 맞아? 한 번에 되지가 않잖아. 그럼 일단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뭐 양변에 22 더합시다 필요 없어. 이렇게만 하면 돼. 이걸 정리 쭉쭉쭉 만들어가는 거야. 23에 K 플러스 1승 빼기 1인데 22 이쪽으로 넘겼으니까 이렇게 11로 묶이니까 여전히 11 곱하기 자연수의 구조를 띄고 있다 이거야. 됐지? 임으로 이거 인 분명히 자연수지 이거. 자연수 23mk 플러스 2가 존재하므로 오케이?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 이렇게 마무리해주면 되는 거야. 됐지? 아까 배웠던 것처럼 마지막 마무리까지 따라서 뭔가 논술학원 단위 T를 내는 거야. 체계적으로 이쁘게. 자, 1과 1을 합쳐해 보십시오. 1이 맞으면 2고 2, 3 쭉쭉 다 맞지 않겠습니까? 1, 2에 의해서 주어진 명제는 성립한다. 준식은 성립한다. 이렇게까지 깔끔하게 써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근데 여기서 말이야. 얘들아. 조금 뭔가 이게 자연스러운 것 같긴 한데 뭔가 조금 근거를 남기고 싶은 거야. 개인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아까 배웠던 거죠. 수학적 기호, 역삼각형. 왜냐하면 말이죠. 이게 자연수다. 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런 걸 써주면 좀 더 이제 논리적인 수리논술 답안이 되는 거야. 왜 자연수지? 이런 게 되게 어이없지 않냐? 아니 얘가 자연수야. 얘가 자연수라고 내가 뻥을 쳤어. 그럼 자연수에다 자연수를 곱했으니까 자연수겠지 뭐. 그치? 그럼 이거 자연수고. 자연수에다 자연수 더했으니까 자연수겠지.
근데 왠지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요. 자연수에 자연수를 곱하니까 자연수고 자연수에 다시 자연수를 더하니까 자연수니까 자연수 자짜라 자짜 뭐 계속 자짜짜 거리고 있잖아. 그치? 그래서 조금 뭔가 물론 그렇게 써도 돼. 조금 있어 보이게 쓰고 싶다면은 여러분이 닫혀있다라는 개념을 이용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닫혀있다. 이게 아마 들어본 적도 있을 거고 이게 몇 년 전에 교육과정에서 빠진 내용이긴 하나 뭐 특별히 어렵지도 않아. 닫혀있다가 뭐냐? 어떤 집합이 이렇게 있어. 원소들이 이렇게 쭉 나올 거 아니야. A1, A2 쭉 해서 AN이 있어. 내가 더하기든 빼기든 곱하기든 어떤 연산을 해. 더하기든 곱하기든 아니면 새로운 연산이 될 수도 있고. 요 안에 있는 원소 아무거나 가져와. 갖고 왔어. 아무거나 갖고 왔어. 실제 연산을 했어. 했더니 나온 결과가 다시 요 안에 포함되어 있네. 이런 걸 닫혀있다라 그래. 오케이? 뭔지 알겠어? 다시 어떤 특정 집합의 원소들을 가지고 주어진 연산했을 때 나온 결과가 그 집합에 다시 포함된 경우를 닫혀있다라 그래. 그러면 더하기 같은 경우는 자연수 집합은 1, 2, 3, 4, 5, 6, 7, 8은 자연수 더하기 자연수 하면 자연수 나오겠지? 자연수 곱하기 자연수 나오잖아. 그러니까 뭔가 있어 보이게 쓸 수 있는 거지 이렇게. 뭔가 논술을 깊게 한 그런 약간 느낌이 들잖아. 자연수는 덧셈과 곱셈에 닫혀있다. 뭐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는 거야. 뭔가 이상하게 있어 보이지, 그치? 어차피 논술이란 게 그런 거야. 어떻게든 있어 보이게 하면서 교수를 어떻게 속여서 내 수학 실력을 감추면서 속여서 대학을 들어가자는 게 취지에 있는 거란 말이야. 그 취지에 부합한 서술을 해주면 된다, 이거. 속이자, 이거. 다 같이 교수를 속이자, 이거. 실은 수학 개뿔 못하지만 뭔가 잘하는 애처럼. 오케이? 자, 이제 좀 어려운 걸 풀 거야. 자, 유제 3번이 어려워. 자, 유제 3번은 별이 4개짜리지? 어려운 문제야. 요거는 그 실제로 서울대학교 심층면접 문제였어요. 아주 어려운 문제야. 여기 F라는 게 나오는데 피보나치 수열이다 이거. 프크 n 플러스 2는 n번째 항과 n 플러스 1번째 항을 더해서 만들어주고 첫 번째 항이랑 두 번째 항이 1이래. 이건 주어진 조건이야.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세 번째 항은 그냥 집어넣으면 2가 되는 거지. 네 번째 항은 3인 거고 쓸 수 있는 거야. 근데 이 조건을 이용해서 요거 이용해서 말이지. 너네가 피보나치 수열을 순차적으로 이렇게 쭉 곱해서 어디까지? 2n-2n까지 곱해서 실제 2n 제곱이 된다라는 사실을 밝혀봐라. 수학적 개납법 이런 문제야. 자, 이건 시간을 좀 길게 줄게. 5분 줄 테니까 직접 한번 풀어봐라. 이거. 왜? 엄청 건조해? 찬바람 나와? 17? 에어컨이잖아. 정신 차려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에어컨을 틀면 어떡해. 추워서 그렇지. 난방으로. 아니 에어컨 상태에서는 올려봐야 어차피 계속 에어컨이야. 난방으로 해야지. 그치? 첫서부터 뭐 애들 분위기 싸게 만들려고 그러면 안 되지. 그치? 잘 고민해봐봐. 고민해서 난방으로 어떻게 잘 해봐봐. 다 된 사람은 혹시라도 다 풀었다 한 사람은 뭐 이렇게 하면 뭐 이렇게 해봐. 손짓을 하든 소리를 질러봐. 그럼 선생님 가서 한번 확인해 볼 테니까 다 된 사람은 소리를 질러라. 이거. 뭔가 어색하다 이거. 그치? 이게 아무래도 수열 쪽 파트가 우리가 뭐 지금 수능 준비하고 있는 모드니까 아무래도 아직은 어색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거야. 왜? 대다수 애들이 틀릴 거니까. 나만 맞춰서 대학 들어가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마음이 좀 편해질 거야. 성공했어? 똑똑해. 자, 같이 한번 해보자, 이거야. 이 문제가, 이 문제를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두 가지 정도가 있거든. 일단 첫 번째는 이 식의 규칙을 파악을 못하는 경우야. 자, 규칙을 파악하지 못한다는 게 뭐냐면은,
자, n이 1일 때 있지. 첫 번째 상태가 요거라는 거 정도는 여러분이 알 거야. f1, 좌변은 f1 곱하기 f2고 우변은 f2 제곱이야. 맞지? 2단계 상황이 어떻게 되지? 2단계는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되잖아. 2를 집어넣으면 3, 4거든? 3, 4니까 혹시 자기가 규칙을 이렇게 생각하진 않았냐 이거야. 3, 4니까 그래 3, 4가 더해지는구나 이렇게 조졌다 이거야. 규칙 이게 아니야. 잘 봐봐. 3, 4인데 3, 4가 아니라 3, 4까지라고. 3, 4까지. 그럼 뭐가 되냐면 중간에 두 개가 더해진다고 이렇게. 두 개가 더해지는 구조야. 근데 이게 두 개가 더해지는 건데 한 개가 더해진다고 착각을 해버리는 거지. 그래서 수학적 기납법에서 K번째가 맞았다고 했을 때 그 다음 번째 한 개만 똑같이 더한 거야. 한 덩어리만. 그래서 망한 경우가 있을 거야. 무슨 말 이해가? 그렇게 해서 망한 학생 첫 번째. 뭐 시작부터가 잘못됐지, 학생. 그럼 그런 실수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좀 유리하냐면 말이지. 기본적으로 어떤 우리가 논증해야 될 문제에 더하기가 점점점 이런 거 있지. 점점점 나오면은 기본적으로 뭔가 누적된 식이지. 누적합. 왜 발이 안 돼? 누적. 그치? 누적 합을 대한 식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시그마꼴로 변형해 주는 게 안정적이야. 왜 그러냐면 시그마로 변형을 하잖아?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항의 개수에 대한 규칙을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어. 만약에 이 식을 시그마로 자기가 바꾼다고 생각을 해봐. 이거 더하기 점점점인데 좋아. 시그마로 바꿔야지. 자, 1서부터 출발해서 그럼 첫 번째 항을 보게 돼 있어. 당연히 인간이면 보게 돼 있잖아. 일반화 시켜야 되니까. 이렇게 생긴 식들의 합이구나. 1, 2, 스크 K고 하나 더 크네 오른쪽이. 좋아. 이런 구조로 돼 있는 식을 쭉 더해서 2n 빼기 1개가 있구나라고 이렇게 바꾸게 되면은 실수를 할 수가 없지. 왜 그러냐면은 1을 넣으면 한 개가 있는 거고 1을 넣으면 3항까지니까 3개니까 2개 늘어나는 게 느껴지지. 3을 집어넣으면 5항이니까 항이 2개씩 늘어나고 있다는 걸 절대 실수할 수, 덤벙거리지 않게 된다라는 거. 이렇게 만들어 놓고 출발을 해야 돼. 됐지? 실수 안 하는 사람은 그냥 하고, 근데 자기가 좀 실수가 좀 많다 하는 사람은 가능하면 시그마로 바꿔서 항의 개수가 한 개씩 늘어나지 않고 2개, 3개 막 엉망진창으로 바뀌는 애들 있잖아. 그런 실수를 막으면 좋다 이거야. 자, 그럼 출발해 볼게. 자, 기납법 가자 이거야. 1n2. 기납법이 가진 프레임으로 가는 거야. 초기 조건이 맞다. 네가 맞으면 다음 단계 모양도 맞다. 오케이? Let's go. 자, n이 1일 때 서술은 수식을 기반으로 인과관계 형태로 써주면 된다. 오케이? 항이 하나니까 f1 곱하기 f2. 근데 알고 있잖아. 1이니까 자, n은 1 곱하기 1이다. 가로를 이렇게 활용해서 약간 부연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 1인 거 아시죠? 이런 느낌. 2의 제곱은 1이라고 그랬으니까 1의 제곱. 똑같네요. 이렇게. 임으로 성립한다. 이렇게. 괜찮지? 자, n이 k를 쓰려고 그랬는데 내가 지금 바꿨어. k를 써버렸으니까 미지수 중복을 막기 위해서 m으로 가자. 이거. 자, m일 때 시그마 k는 1서부터 2m-1 스크 k 플러스 1은 스크 2m 제곱이라 가정. 자, 이거는 건드리지 마. 절대 건드리지 마. 네가 가정한 거는 건드리는 게 아니야. 이제 그냥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면 애를 다음 단계의 모양으로 만들 수 있을까? 애를 하나 더 키울 수 있을까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어떻게 바꾼다? 양변에 어떤 동일한 연산 규칙을 적용을 시켜보는 거야. 시그마의 뜻은 2m 빼기 1개의 항을 순차적으로 더한다는 소리니까 내가 원하는 목표가 2m 플러스 1 아니겠니? 그러니까 당연히 2개의 항을 더해주면 끝나는 거야. 자, 양변에 2개의 항을 더할 거야. 굳이 설명할 필요 없어. 왜 사칙연산은 설명할 필요 없다며. 자, 그러면 여기다가 2개의 항을 더했다는 느낌이 날 수 있도록만 여러분이 표시해주면 되는 거야. 자, 이렇게 2개의 항이 더해졌다는 게 느껴질 수 있도록 자, 2개의 항 들어갑니다. 2m 빼기니까 2m번째 항이 여기 들어갔으면은 2m 곱하기 2m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 2m 플러스 1번째 항이니까 2m 플러스 1, 2m 플러스 2 됐지? 자, 여기까지는 아마 했을 거야. 제대로 규칙을 파악을 했다면 누구나 이렇게 돼 있었을 거야. 물론 이게 시그마로 안 바꾼 사람은 점점점이었겠지만 근데 그 다음에 또 성공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 이게 두 번째 애들이 실수. 자, 수학적 기납법은 목표의식만 있으면 돼. 이거 만질 필요 없어. 그냥 이제 우리는 우변만 보면 돼. 얘를 쭉 전개해 나가서 몇 단계가 됐든 뭐가 만들어지면 끝나는 거야? F, E,
m의 다음은 2m 플러스 1 아니야. m의 m 플러스 1이 대응하는 거니까 2m 플러스 2가 돼. 이렇게 되면 증명이 끝나는 거야. 맞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면 되는 거야. 이므로 실제로 다음 단계 모양이 나왔군요. n이 m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 이렇게 하면서 끝내면 되는 거거든.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애들이 목표의식이 없어. 목표의식이.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식을 전개하는 거야. 뭐 이렇게 합체했다가 뭐 저렇게 했다가 막 이거를 막 2m 넣었다가 뭐 2m 마이너스 1로 넣었다가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니 문제가 풀릴 리가 있나. 목표의식이 없어서 틀린 거라고. 자, 목표의식이라는 게 뭐냐. 나는 어찌됐건 2m 플러스 2번 장을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거든. 이걸 만들어야 돼. 그럼 너네 이거를 건들면 되겠니 안 되겠니? 이건 안 건드려야지. 왜? 이미 2m 플러스 잘 살고 있는 애를 왜 건드려? 이런 애들이 다 사라져야 될 애들이잖아. 어떻게든 2m 플러스로 바꿔야 될 애들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은 이 우리가 원하는 최종 목표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개를 합쳐야 된다는 생각을 했을 거야. 어떻게 합칠까? 이거 쓰라고 준 거잖아. 아직까지 한 번도 안 썼잖아. 피보나치 수열이다 이거. 이걸 이용해서 식을 합체해주기만 하면은 끝나게 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닌 문제야. 2m을 묶어. 그럼 2m 더하기 2m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지? 피보나치니까 2m번째, 2m 플러스 1번째니까 2m 플러스 2번째. 오, 수학적 기납법 알아버렸다 이거. 냄새 맡아버렸다 이거. 이게 어떤 식으로 식을 전개 나가는지 알겠다. 목표의식을 가지고 식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합체. 그랬더니 2m이랑 2m 플러스 1 이렇게 가지면 되는 거지. 말할 필요도 없잖아. 쫙 완성됐네. 즉 맞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 다음 모양이 만들어지는 순간이야. 오, 그러면 두 개를 연립하면은 성립하는 거잖아. 자, 정형화된 패턴 성립한다. 따라서 뭐에 의해서 1과 2를 연립하면 1과 2에 의해 준식은 성립한다. 이렇게 마무리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약간 재미삼아 얘기를 해주면은 풀이논술이 어떻게 채점이 되냐. 만약에 예를 들어 이게 10점 만점이라고 쳐볼게. 10점 중 10점이면은 아마 이런 식으로 채점이 될 거야. 부분점수 채점 방식을 취하거든. 그래 초기 조건이 맞았어. 2점 이런 식으로. 그다음 가정한 거 여기까지는 점수 없어. 가정에 대한 뭐 점수는 없을 거고 여기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1단계 작업이 맞았으면은 뭐 3점 이렇게 되는 거야. 부분점수. 그다음에 올바르게 식을 전개해서 유도를 했다면 5점. 알겠지?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가 전혀 모르겠다 하더라도 솔직히 이건 틀릴 수가 없잖아. 아무리 자기가 뭐 개 힙합이어도 이건 틀릴 수가 없거든. 갖다 집어넣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든 부분 점수를 맞으란 말이야. 절대 포기하지 마. 이제 우리가 실전 쓰기를 할 거거든. 어려울 수 있어. 못 풀 수 있어. 그래도 어찌됐건 물고 늘어져. 도저히 식 전개가 안 보였어. 그럼 그냥 뭐 대충 뭐 침이라도 뱉어서 그냥 뭐 이렇게 못 알아보게 해버리라고 이렇게. 이렇게 뭐 그냥 교수님 뭐 대충 뭐 1점이라도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야. 뭐 한 거 같잖아. 그치? 싫어. 개소리야. 근데 뭐 한 거 같아. 뭐 이런 거라도 생각을 해봐라 이거야. 절대 포기하지 마. 자, 이제 실전 쓰기를 할 거거든. 우리의 목표는 별거 없어. 어떻게든 점수를 최대한 높게 받는 거야. 우리는 수험생이라는 거 잊지 마. 최대한 점수를 높게 받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해봐. 자, 실전 쓰기 합시다. 일단 여기서 끊을게. 자, 실전 1 펴봐. 10페이지. 그 조교 그 교무실에 나온 거 있을 거야. 답안지 좀 갖고 와. 자, 10페이지 보시면은 실전 1이 있거든. 자, 선생님 만든 문제인데. 자, 이런 식이 정형화된 어떤 논술 문제의 구조야. 실전 1은 오늘 이제 풀진 않을 건데 실전 2 같은 경우는 제시문이 간단하게 한 줄로 돼 있지 상황만 주지 이런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도형적인 상황이거든. 실전 2는 상황만 주고 알아서 풀라고 할 때가 있고 실전 1 같은 경우는 되게 친절한 거야. 기납법 쓰라고 준 거야. 뭐 증명하는 문제 나오면 기납법 써야 돼 이런 뜻이야. 2장씩 나눠줘. 오케이? 제시문 나를 봐봐. 오늘의 우리의 주제는 수학적 기납법이지만 정적분의 정의가 조금 가미돼. 정적분의 정의 별거 없어. 리미트 시그마로 주어진 어떤 식이 나오면은 적분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은 델타 x라는 게 있지, 그치? 델타 x가 뭐냐면 어떤 주어진 구간을 n등분한 충분히 작은 구간. 그 다음에 그 충분히 작은 구간 델타 x를 공차로 갖는 등차 수열을 xk라고 불러, 그치? 그게 x로 바뀌고 델타 x, dx 다 알고 있을 거야, 이 정도는,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시험장에서 뭔가 무한급수가 나왔어. 문제를 풀다 무한급수가 나왔어. 그러면 뭔가 정적분으로 바꿔서 풀어야 되겠구나. 이 정도로 생각을 해주면 되겠다. 이거. 자, 1번 문제를 1번 3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또 하나 팁을 주자면은
수능 문제는 말이야. 1번 문제를 풀었으면 2번 문제 풀 때 1번을 떠올리는 애가 어딨어? 아무 상관이 없잖아. 물론 이럴 수는 있지. 1번서부터 5번까지 다 답이 3번이었어. 그럼 뭔가 심리적으로 뭔가 이게 3 아닐 것 같아. 이런 심리전은 있으나 이건 뭐 수학적인 게 아니잖아. 근데 논술은 그런 게 아니야. 논술은 말이야. 1번 문제를 내가 뭔가 해결을 했어. 사요나라 이게 아니라 이 결과가 2번에 영향을 미쳐. 물론 문제에 따라서는 완전히 따로 분리되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논술 문제라 함은 1번을 풀었어? 그럼 이 결과가 2번에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 마치 미니 시리즈처럼. 미니 시리즈를 봤는데 저번 주 거 안 보면 어때? 답답하단 말이지. 그래서 지난 줄거리 보고 하는 거잖아. 그치? 그런 느낌인 거야. 이거 보고 연결을 시키는 거야. 제시문도 같이 종합적 사고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유기적인 해석을 한다라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거야. 오케이? 자, 지금 55분이거든. 선생님 35분을 줄 테니까 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자 이거야. 그러니까 30분까지 여러분이 가보자 이거야. 자, 우리가 지금 이거 하고 있었단 말이야. 자, K번째 모양에서 K 플러스 1번째 모양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첫 번째로 쓰는 기술에 대해서 배웠는데 야, 연산규칙 이용해봐 이거였어. 연산규칙 이용해서 K번째 모양에서 다음 번째 모양으로 만들어봐 라는 걸 지금 배운 거야. 근데 모든 문제가 현재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만들 때 연산규칙을 써야 되냐? 그런 건 아니야. 이게 안 될 때가 있어. 연산규칙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고. 문제에 따라서. 그럼 바로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야 되냐? 여러분의 시선은 바로 제시문을 향해야 된다. 제시문? 제시문이 없는 문제는 조건이라도 주게 돼 있어. 이 조건식에 뭐가 있냐면 점화관계라는 게 분명히 있게 돼 있어. 점화관계가 뭐냐면 현재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의 규칙을 나타내는 식이야. 이걸 식으로 줄 수도 있고 말로 줄 수도 있어. 여기 있으면 어쩌고저쩌고 하면 다음 단계 된다. 여기에다가 그대로 대응시키면 여러분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다. 이게. 자, 예제를 한번 들어볼게. 자, 예제. 자, 여러분 책에 유제 4번을 봐봐. 자, 유제 4번. 자, 조건식이야. 자, 조건 쓰라고 준 거야. 자, an 플러스 1이 2an의 제곱이래. 그리고 첫 번째 항이 2다 이거야.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밝혀야 되는 게 an의 일반항이 2의 2의 n승 마이너스 1이래. 이걸 밝혀보래. 별거 없어. 자, 주어진 식 등식으로 표현되어 있고 미지수가 자연수니까 수학적 기납법 일단 쓸 수 있는 거지. 그치? 자, 출발해보자 이거. 1 and 2. 1 and 2. 자, let's go. n이 1일 때 진짜 첫 번째 항이 2가 나오는지를 보자 이거. a1은 2의 2의 1승 마이너스 1, 2의 1승이잖아. 그치? 맞네? 이렇게. 자, 두 번째. 자, n이 k일 때 말이야. 이게 맞다고 가정을 해. 자, ak가 2의 2의 k승 마이너스 1이라 가정해. 괜찮아? 자,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어떻게 하면 애를 다음 단계 모양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만 주목을 하면 되는 거야. 어떻게 하면 다음 단계 모양으로 만들 것이냐. 자, 자변을 기준으로 한번 가볼게요. AK를 어떻게 하면 AK 플러스를 만들 수 있지? 지금까지 우리가 풀었던 문제들은 뭔가 양변에 뭘 더하고 곱하고 빼고 곱하고 더하고 막 이랬단 말이지. 그치? 근데 뭘 해야 AK 플러스를 될지 모르겠다 이거지. 어떻게 할 거야? 뭐 여기다 넣자고? 여기다 넣는 순간 여러분 그냥 바로 끝나는 거야. 바로 집에 가면 돼. 망한 거야. 이건 증명 대상이기 때문에 절대 사용하면 안 돼. 넣는 순간 집에 가는 거야. 끝난 거야. 절대 넣으면 안 돼. 여기다 K 플러스를 넣으면 절대 안 돼. 이건 넣어도 돼, 안 돼? 그럼 넣어도 돼. 쓰라고 준 거잖아. 제발 저 좀 써주세요. 애가 애원하고 있는 거야. 써달라고. 써주세요. 이렇게. 꽝. 주어진 식에 분명히 있다. 지금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줄 수도 있지만 이걸 글 속에서 막 어렵게 줄 수도 있어. 어찌됐건 분명히 연산규칙이 불가능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걸 반드시 제시문이라든지 조건식에 주게 돼 있어. 그냥 그대로 퐁당 담그기만 하면 돼. 자, 담궈보자 이거야. 퐁당. 담가버렸다 이거야. 상관없다니까. 1을 넣든 2K를 넣든 2K를 넣든 지랄을 넣든 뽕을 넣든 아무거나 상관없어. 갖다 쳐 박어. 박으면 이렇게 되네. AK가 이거라 했는데 다시 투입. 그러면 2에다가 2의 K승 마이너스 1이 돼버리지, 그치? 이제 지수법칙만 하면 되네. 뭐야, 이거.
나 이거 참 1승이잖아. 뭐야 이거. 여기다 곱하기 제곱이니까 2를 곱하니까 2에 k 플러스 1승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약분해서 오 끝났다 이거. 2에 k 플러스 1승 마이너스 1이 되는 순간이야. 자, 서술은 마찬가지로 n이 k 플러스 1 때도 성립했다 이거야. 따라서 1과 2에 의해서 원수 이해가지 그치?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면 되는 거야. 구조 알겠어? 다시 연산규칙을 이용해서 현재 단계의 모양에서 다음 단계 모양을 만들어봐라. 연산규칙을 적용할 수 없는 분명히 뭔가 다음 단계 모양을 만들 수 있는 단서가 있을 것이다. 그 단서에 넣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간단하지 그치? 자, 그럼 이제 뭘 할 거냐? 지금 연산규칙 말고 점화관계를 대응하는 구조의 기납법을 했단 말이야. 불현듯 갑자기 선생님 머릿속을 치고 들어가는 생각이 하나 있어. 여러분, 그 교육과정에서 점화식을 딱 주면서 점화식이 이런 거야. 이런 거. 이런 걸 점화식이라고 그래. 현재항과 다음항 사이의 관계식. 오케이? 현재항과 다음항 사이의 관계식을 우리가 점화식이라고 그래. 그치? 본 적 있지, 점화식? 이 점화식을 가지고 일반항을 만들어 달라는 게 있어. 일반항이라는 건 뭐냐면 n을 대입하면 바로 값을 찾을 수가 있는 거야. 이걸 보면서 100번째 항 찾으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모르지. 근데 100번째 항 이건 찾을 수 있지. 바로 치면 이걸 일반항이라 부르는 거야. 이런 형태로 생긴 거. 함수 형태로 생긴 거. 점화식에서 점화식을 일반항으로 바꾸는 걸 우리가 점화식을 푼다라고 그래. 이게 교육과정에 있니 없니? 교육과정이 있어 없어? 교육과정이 없다 이거야. 교육과정 없어. 절대 나오면 안 돼. 이런 게 만약 수능 문제 나오면 그냥 난리 나는 거야 그냥. 절대 나올 수가 없어. 근데 논술은 나올 수 있어. 아니 그럼 논술은 그냥 교육과정 밖에서 힙합으로 내는 건가요? 아 그런 건 아니야. 그러면 왜 낸 거냐? 교수가 미쳐서 내는 게 아니라 진짜 이 식을 막 뚱뚱땅땅 해서 막 이렇게 뚱뚱땅땅 해서 푸는 거를 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뚱뚱땅땅이라는 게 지금 뭐냐면 뚱뚱땅땅 하니까 여러분이 약간 낯설잖아. 아주 간단한 점화식을 줘볼게. 이거는 우리가 아는 점화식이야. 뭐야 이거? 이 정도는 얘기해 줄 수 있잖아. 무슨 수열이야 이거? 그치? 등비수열이잖아. 애들이 대답하면 네가 해라도 해줘. 너무 외로우니까. 그치? 등비수열이잖아. 그치? 이게 일반항을 어떻게 유도하는 거냐면 실은 우리가 그냥 거의 외우듯이 가잖아 이거를. 뭐 이렇게 가는데 원래 이렇게 유도되는 게 막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원래는 이런 기술을 이용하는 거야. 이 식을 약간 변형하면 2잖아. 그러니까 1서부터 쭉쭉쭉 집어넣은 겁니다. 애도 2, 애도 2, 다 2야. 다 2. n항까지 집어넣는 게 다 2야. 그럼 얘도 2인데 다 지워지지 이렇게. 오케이? 2가 몇 개? n-1개니까 이렇게 돼서 A1 곱해서 유도되는 거라고. 이런 일련의 행위를 우리가 점화식을 푸는 과정이라고 그러는데 물론 이건 아주 간단한 점화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도 돼. 근데 일반적으로 저 정도급 있지. 복잡한 애들은 절대 이렇게 풀어서 구하는 문제는 나올 수가 없다니까. 근데 논술에 그냥 낼 수 있다니까. 아 선생님 술 먹었어요? 뭐 정신 나간 소리예요? 아 그게 아니라 교육과정에는 없으나 출제자가 점화식을 풀라고 냈다. 그럼 점화식을 풀라고 낸 게 아니라 실제 이 문제는 우리가 점화식 처음 만났을 때 할 수 있는 거라고 이런 거잖아. 첫 번째 항이 2야. 집어넣어서 뭐 예를 들어 4가 됐어. 한 번 더 집어넣었어. 6이 됐어. 어때? 이때부터 막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하지. 왠지 얘를 알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지. 너 혹시 무새끼네. 너 알아 이 새끼야. 무새끼. 어? 무새끼야. 이런 느낌 있잖아. 몇 개 해본 다음에 훅 넘어가는 이런 느낌. 알잖아. 그치? 이런 느낌. 이런 걸 몇 개 집어넣어서 훅 넘어가는 거를 기납적 추론, 유추라 그래. 유추. 몇 개 집어넣어서 일반화 시켜버리는 거. 이건 수학이 아니야. 수학이 아닌데 유추한 다음에 요 짓을 해버리잖아? 그러면 공식적인 게 돼버려. 유추한 게 진짜가 돼. 사기가 아니라 진짜 맞게 돼. 뭐라면? 그렇지. 방금 한 것처럼 오늘의 주제 수학적 기납법으로 유추한 일반항을 여러분이 증명을 하잖아? 그러면은 인정이 되고 실제 교수님은 점화식 풀라고 냈지만 풀라고 내면 망하는 거고 요거 해보라는 뜻이야. 요거.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을 해줘야 돼. 점화식을 주면서 일반항 만들어봐라 라는 문제가 나오면 이 문제의 의미는 유추한 다음에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하는 문제구나 라고 여러분이 파악을 하면 되는 거야. 실제 규출된 사례도 있어. 최근에도 나왔고 유제 5번이
고려대학교에서 나왔던 문제거든. 고려대학교. 지금 논술 안 보지만 2년 전서부터 고려대가 논술 안 보지만 예전에 논술을 봤었지. 이런 문제가 나왔었어. 자, 보여? 점화식 말도 안 되는 걸 딱 주면서 am 플러스 1은 am분의 3am 빼기 2다 주면서 갑자기 일반항을 딱 구해보라는 거야. 그러니까 대다수 애들이 어떻게 했을까? 아, 이거 뭐 교육과정에도 없는 건데 이거 뭐 이 교수가 왜 미친놈 아니야? 막 손 들고 싶지. 이거 문제 이거 뭡니까? 이거 뭐냐? 이거 절대 그런 짓 하면 안 되죠, 그렇죠? 물론 올해는 그런 일이 있어. 연대에서 문제가 오류가 났어. 진짜 벌떡 일어났어야 됐어. 뭐냐? 이거 진짜 이런 일이 벌어서 문제가 틀린 거야. 근데 거의 이거는 드문 경우고 절대 시험장에서 문제 틀렸다고 생각해서 벌떡 일어나서 문제 틀린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타지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유출을 해보는 거지. 자, am분의 3an-2고 첫 번째 항이 3분의 5래. 슬슬 우리가 이제 2시간 넘어가니까 피곤해지고 있단 말이지, 그치? 자, 우리 한번 노가다 한번 해보자. 유추해보자. 첫 번째 항이 3분의 5야. 자, 두 번째 항 뭘까? 암산해보자, 암산. 자, 암산. 충분히 할 수 있어. 3분의 5가 들어갔어. 3분의 5에다 3을 곱해. 그리고 2를 빼면 뭐야? 5-2니까 3이잖아. 3분의 5분의 3은 번분수? 3분의 5분의 3은 5가 아니야. 5분의 9다 이거야. 다시 한번 들어봐. 자, 5분의 9야. 5분의 9에다 3을 곱해. 5분의 27 빼기 2는 5분의 17. 5분의 9분의 5분의 17은 9분의 17. 좋아. 한 번 더 해야 돼. 자, 15, 85. 9분의 17 곱하기 3. 9분의 51. 9분의 51 빼기 2 하면 좀 그래, 그치? 자, 9분의 33이야, 그치? 그럼 9분의 9분의 33은 17분의 33이야. 자, 4개 정도만 하면 할 만큼 한 거거든? 자, 이렇게 쭉쭉쭉쭉 갔다고 생각하고 n번째 값을 한번 추론해보자, 이거야. 자, 뭐가 될까? 보통 추론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빼는 거야. 근데 이건 분수 형태이기 때문에 빼도 이쁘지가 않거든? 그러면 분모랑 분자를 따로 봐봐. 자, 3, 5, 9, 17이잖아. 자, 간다. 간다. 오호호호. 오. 새끼야. 새끼야. 뭐, 끝난 거 아니야? 그 다음 33이고. 그럼 이제 n번째 값을 구체적으로 구해보자 이거야.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첫 번째 3에다가 밑에 있는 거 더해서 만들어진 거. 9는 5 더하기 4니까 3 더하기 밑에 거 2개. 17은 3에다 밑에 거 3개. n번째는 3에다가 밑에 거 몇 개? n-1개 더하면 돼요. 3 더하기 n-1개의 등비수열의 합. 큰일 났다 이거. 등비수열 합공식이 생각이 안 난다 이거. 그치? 모든 걸 잊었다 이거. n-1개 항이니까 이렇게 첫 번째 항이 2야. 이렇게 될 거야. 그럼 계산하면은 이거 1이니까 필요 없고 2의 n승 마이너스 2 더하기 3이니까 2의 n승 더하기 1이라는 걸 어렵지 않게 추론할 수가 있지. 그치? 맞아? 확인. 1 넣으면 3, 2 넣으면 5, 3 넣으면 9. 맞지? 자, 근데 분자가 또 남았네. 분자가 남았어. 어떻게 하지, 분자? 또 해? 좀 센스 있게 봐봐. 오, 뭐 수열은 원래 이런 뭔가 발견적 추론이 중요해. 보시면 알겠지만, 다음 항의 분모가 현저하게 분자가 되거든, 그치? 다음 항의 분모가 현저하게 분자가 되니까, 이거의 다음 항의 분모는 n 플러스 1승일 테니까, 그걸 하나만 키우면 되는 거야. 오. 이렇게 멋지게 우리가 추론했는데, 이거는 언제든 틀릴 각오를 해야 돼. 왜? 고작 4개 가지고 선생님이 사기친 거거든. 뭔가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뭐 이런 패턴,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으로 한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했다고 점수를 줄 리는 없어. 뭘 해야 돼, 이제? 네가 추론한 게 진짜 답인지를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하는 거지. 그게 점수야, 그게 점수. 오케이? 이런 문제 나오면은 가볍게 하시고, 요게 중요하다. 이게 배점이 큰 거야. 자, 그러면 진짜 맞는지, 이 점화식 가지고 만들어지는 일반항이 진짜 요건지를 한번 해보자. 여러분이 한번 해볼래? 한번 해봐라. 이거. 시간 살짝 줄 테니까 진짜 맞는지를 한번 해봐. 계산 한번 해봐라. 이거. 기납법으로 한번 논증해봐라. 첫 번째 가정했고, 어떻게 하면 애를 다음 단계 모양으로 만들 것이냐, 즉 K 플러스 1로 다 만들 것이냐.
어떻게 하면 되지? 뭘 해야 AK 플러스 1이 돼? 모르잖아. 어? 여기다 박는 순간 바로 그냥 사망 선고하는 거야. 망하는 거야. 이건 증명 대상이지 사용하라고 준 게 아니야. 이게 출제자가 준 거야. 이건 내가 만든 거잖아. 그치? 이건 출제자가 항상 성립한다.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이렇게 관계를 가집니다라고 준 거기 때문에 이건 써도 돼. 저기다 넣는 거야. 저기다가. 또 n에다가 뭘 넣어도 되니까 그냥 임의의 자연수 k를 넣어. 그럼 성립하는 거니까. 출발 ak분의 3ak 마이너스 2. 이것도 이제 조건이 된 거야. 내가 쓰라고 가정한 거니까. 그럼 집어넣어. 집어넣으면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자, 2의 k승 더하기 1분의 2의 k 플러스 1승 더하기 1. 여기는 2의 k승 더하기 1분의 3배 2의 k 플러스 1승 더하기 1에다가 마이너스 2가 그냥 통분해버릴게. 자, 이렇게 들어갔어. 오케이. 응? 끝났네. 그치? 나가리 되고. 응? 분모는 2의 k 플러스 1승 플러스 1. 오, 다망 됐어. 그치? 이제 분자만 정리해서 k 플러스 2승 플러스 1이면 되는 거야. 천천히. 3개 있었어. 2개인데 여기 k승이니까 하나 올라가면 1개야. 그치? 3 빼기 2니까 2개의 2의 k 플러스 1승과 3 마이너스 2니까 오, 간단하지. 그치?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문제거든. 근데 이 솔루션만 있으면 끝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닌 거야. 끝난 거야. 이게 맞다고 했을 때 다음 단계의 모양이 만들어졌잖아. 지금 이게 같이. 그치? 이므로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 종합 따라서 1, 2에 의해서 오케이? 1, 2에 의해서 성립한다. 이렇게 가지면 되는 거야. 꼭 기억해야 된다. 지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왔어. 그치? 그쵸? 18년의 마지막 그 주말인데 내년 한 11월 정도에 시험장에 이게 이게 나왔다 이거야. 그때 그 추억만 딱 하면 끝나는 거야. 오케이? 주변에서 웅성웅성 그래. 뭐야 저 일반화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막 어그로를 치는 거야. 말도 안 돼. 이거 교육과정 아니지 않나? 그러면서 여러분은 미친 듯이 막 유출을 하는 거지. 막 해놓고 막 해서 가면 된다. 알겠지? 어그로 치는 거야. 교육과정 아닌데? 말해서 계속 웅성웅성거리면서 분위기를 막 이상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두 번째 거를 배워봤다 이거.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사용되는 기납적 추론이 점화관계에 집어넣는 거라서 한번 해본 거야. 자, 다시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어. 마지막 수학적 기납법에 대한 이론. 자, K번째 단계에서 다음 단계를 만들어가는 과정 세 가지를 배웠어. 연산규칙 이용해보지 그러니 연산규칙이 안 되면은 제시문 째려보지 그러니 제시문이나 조건식에 분명히 뭔가 있을 것이다라는 거야. 거기에 점화관계에 집어넣는 거야. 자, 이 세 번째. 요게 이제 가장 난이도가 높고 제일 중요해. 지금 여러분이 뭐 꽤 많은 문제를 우리가 유제도 풀고 실전도 풀었는데 보면 알겠지만 모든 문제가 다 뭐였냐면 다 등식이었던 거 알아? 치사하게 이 새끼 다 등식만 했어. 그치? 다 등식이었어. 한번 봐봐. 다 등식이었어. 모조리 다. 등식이 쉽거든 실은. 한번 고등학교 1학년 때도 기억을 더듬어봐. 거의 등식은 그냥 할만 했는데 갑자기 부등식 문제 나오면 분위기가 뭔가 좀 싸해진단 말이야. 부등식이 훨씬 어려워. 이게 왜 어렵냐면은 부등식은 뭔가 조금 다른 플러스 알파적인 게 있어. 그걸 지금 얘기해 줄 거야. 자, 수학적 기납법으로 부등식을 증명할 때 말이지. 부등식을 논증할 때 어떤 특수한 상황이 벌어져. 이 특수한 상황을 이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비교 판정법이라는 게 발생해. 비교 판정법이 사용된다. 자, 비교 판정법이 뭐냐? 또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시뮬레이션을 해줄게. 자, 만약에 이렇게 생긴 부등식을 수학적 기납법으로 간다. 자, 기본적인 프레임은 똑같아. 구조는 똑같다. 이걸 증명했겠지? 가정을 했을 거고. 자, 그리고 나서 연산규칙을 이용하든 아니면 점화관계를 집어넣든 다음 단계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뭔가 액션을 취했을 거야. 내가 꽝. 그러면 양변에 예를 들어 뭐 2를 곱한다든지 뭐 뭘 더한다든지 뺀다든지 해서 식을 변형을 했을 거야. 그러면 애는 다음 단계 모양을 만들었어. 우변이 뭔가 이상한 애가 되겠지. 그치? 이렇게. 맞아? 근데 아까 등식은 어땠냐면은 등식은 변형한 거를 가지고 열심히
목표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목표의식은 뭐야? BK 플러스 1이잖아. 그러니까 이 모양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될지를 고민하면서 쭉쭉 만들어가면 끝나는 거였어. 맞아? 맞지? 근데 부등식은 이렇게 안 돼. 이거 아무리 정리해도 BK 플러스 1이 되지 않아. 절대, never. 어떤 구조로 증명이 되게 돼 있냐면은 1단계 변형을 한 다음에 그걸 다시 한번 적고 실제 와야 될 애를 부등식으로 증명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걸 우리가 비교 판정이라. T. 1단계 변형을 통해 만들어진 애가 매개체가 돼서 이 매개체와 실제 나와야 될 다음항 사이에 부등식을 증명함으로써 이런 구조로 되게 돼 있어. 이런 거를 비교 판정법이라고. 항상 이런 일이 벌어져. 그럼 결국은 하이라이트는 뭐야? 하이라이트는 이 부분이지. 하이라이트는 이 매개체와 실제 내가 가정했던 거의 다음항 사이의 부등식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이게 이제 하이라이트야. 이걸 이제 증명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 첫 번째, 제일 착한 버전. 제일 착한 버전은 뭐냐? 제시문에 있는 거야, 이게. 봤더니, 뭐, 약간 바꿨더니 제시문에 이게 있어. 오, 그냥 제시문에다가 대응시키면 끝나는 경우. 약간만 식을 변형했더니 제시문에 있는 거랑 똑같아. 제일 착한 버전. 특별히 제시문에 어떤 정보가 없어. 이런 경우가 제일 일반적이야.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한쪽으로 빼. 뭔가를 한쪽으로 빼서 정리해서 양수가 된다는 사실을 밝히면 돼요. 뭐 간단하죠? 빼서 열심히 정리해서 양수면 당연히 얘가 큰 거니까. 그런데 이럴 때가 있어. 정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명쾌하게 양수라는 느낌이 안 와다. 그러면 여러분이 작은 애를 찾아가면 돼. 작은 애. 즉 최소값을 구해서 그 최소값마저도 양수다라는 전략을 쓰면 돼. 그럼 자연스럽게 얘가 큰 게 돼버리는 거야. 오케이? 마지막. 이 제일 많이 안 쓰는 전략이야. 제일 일반적인 전략이 니은 전략이야. 세 번째 전략은 만약에 너네들이 지수라든지 조합, 순열, 지조순, 그치? 뭔가 조폭 이름 같네. 지조순, 지수조합, 순열, 팩토리얼 같은 거 있지. 조합, 순열, 컴비네이션, 퍼미테이션 이런 애들은 팩토리얼로 바꿀 수 있는 거지, 그치? 이런 애들이 나오면은 빼면은 정리가 이뻐지지가 않아. 나누면 이뻐져. 이럴 때는 나눠버려. 이렇게 나눠버리면 식이 환상적으로 이뻐질 거야. 그러면서 너가 1보다 크구나. 그러니까 분자가 더 크구나. 이런 논리를 피면 돼. 이것도 마찬가지. 뭔가 애매해? 그러면 작은 애를 찾아서 너가 1보다 크다는 걸 밝히면 되는 거야. 오케이? 다시 종합해볼게. 부등식을 증명할 때는 비교 판정이 발생하는데 시뮬레이션. 뭔가 기납법을 보이고 싶어. 초기 조건 밝히고 가정했어. 1단계 뭘 쓰든 변형을 했어. 그럼 이상한 애가 만들어질 거야. 여기서 정리해서 얘로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쓰고 실제 만들어져야 되는 걸 인위적으로 여러분이 증명해내야 돼. 직접 증명해야 돼. 그래야지만이 밝혀질 수 있다. 오케이? 세 가지 주 방법 중에 하나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유제를 가지고 한번 익혀보자고.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봐봐.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좀 쉬운 유제 4번이 있어요. 일단 유제 4번을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자, 유제 4번. 자, 1 플러스 h의 n승이 1 플러스 nh보다 크다는 사실을 밝혀보래. 양수 구간에 대해서. 오케이? 자, 이걸 직접 증명하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생각하는 학생도 있을 거야. 아, 선생님, 그럼 어차피 이것도 직접 증명할 거면 처음부터 그냥 이거 직접 증명하면 안 돼요? 그냥 뭐 이게 양수라는 거 그냥 밝히면 되는 거 아니에요? 빼거나 뭐 해서 양수라는 거 밝히면 되지 않나요? 한번 느껴. 이거 직접 밝힐 엄두가 나니? 1 플러스 h n승을 이거보다 크다는 걸 진짜 밝히겠다고? 자, 밝혀봐. 뭐야 이거? 뭐야? 이건 지수함수, 이건 다항함수거든. 1차 함수니까. 정리가 잘 안 되지. 게다가 변수가 2개야. 너무나도 어려운 문제가 돼버린다. 그치? 그래서 기납법의 힘을 빌려보는 거야. 어찌됐건 자연수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오케이? Let's go. 1 and 2. 자, n이 1일 때 하면 망하는 거야. 계속 지금까지 1로 했지만 이 문제 꼼꼼히 봐봐. 뭐라고 돼 있어? n이 2 이상의 자연수라고 돼 있지? 무조건 시킨 대로 해야 돼. 만약에 1일 때도 만약에 등호가 있어서 1일 때도 성립했다고 치자. 그렇다 하더라도 2부터 하라 그랬으면 무조건 2부터 해야 되는 거야. 절대 교수한테 도전하면 안 돼. 어떻게든 살살살 비벼서 어떻게든 들어가야 되는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
어떻게든 붙을 수 있다면 페로몬 향수라도 뿌릴 판인데 지금 왜 도전을 하냐 이거야. 2일 때 1 플러스 h 제곱이 1 플러스 2h보다 크다. 자, 여기서 질문. 내가 그냥 이렇게 쿨하게 쓰고 도망갔어. 감점이 될까 안 될까? 한번 생각해봐. 응? 애기야. 애기야? 애기야? 이렇게 쓰면 감점 될까 안 될까? 그냥 개인적으로 쿨하게 생각해봐. 이렇게 뭐 썼어. 그냥 이렇게 쓰고 도망갔어. 모임으로 성립하지 않냐? 감점이 될까 안 될까? 안 될 것 같아? 그럼 이렇게 쓰고 도망가지 그냥. 뭐 이거 이다. 뭐 자명하다. 세상에 다 모든 게 뭐 이런 느낌 약간 비꼬듯이. 교수 이것도 몰라? 자명하잖아. 뭐 그럼 할 게 없지 세상에는. 그냥 온통 자명만 쓰고 가면 돼. 뭐 이거 자명하지 않나? 뭐 이 정도 암산으로 하시. 뭐 이런 느낌으로 가면은 아무것도 평가할 게 없는 거야. 솔직히 간단한 식이긴 하나 논란이 있어. 왜냐면 지금까지 했던 기납법들은 다 아까 숫자였잖아. 만약 이런 거면 상관없어. 너무나 자명하니까. 근데 약간 논란이 있단 말이지. 변수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그치? 좀 논란이 있지. 이런 경우는 좀 과감하게 이렇게 쓰고 도망가면 조금 안 돼. 뭔가 아니다 싶으면은 꼼꼼하게 써주는 게 좋아. 물론 이렇게 하는 학생들이 많아. 이렇게 되면은 밑에다 무작정 전개를 해버리는 거야. 이거를 제곱을 해서 이게 1 플러스 2h 더하기 h제곱이니까 뭐 이렇게 지우면은 되지 않습니까? 물론 이렇게 써도 돼. 근데 쓸데없이 이렇게 길게 쓸 필요가 있냐? 아까도 내가 언급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그냥 쿨하게 처음부터 판정을 하지 마시고 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쿨하게. 아 일단 빼보겠다. 뺐더니 신나게 지워지고 남는 게 h제곱밖에 없네? 이건 명쾌하잖아. 양수니까. 이러면 논란이 안 생겨요. 이렇게. 한쪽으로 뺀 게 양수이므로 성립한다. 이게 더 클 수밖에 없다 이거야. 이렇게 쿨하게. 오케이. 자, n이 k일 때. 자, 1 플러스 h의 k승이 1 플러스 kh라 가정을 했다 이거야. 그치? 자, 목표의식을 놓치면 안 돼. 수학적 기납. 이거 만지면 안 돼. 갑자기 전개할까? 이러면 망하는 거야. 이걸 왜 건드려? 건드리면 안 돼. 우리는 철저하게 어떻게 하면 애를 다음 모양으로 만들지에 대해서만 고민을 하면 되는 거야. 자, 우변으로 만들려면은 k 플러스 1h가 필요하니까 h를 양변에 더해줘도 돼. 이렇게 해도 돼, 물론. 좌변으로 만들 거면은 1 플러스 h를 곱하면 돼. 여러분의 선택이야. 그냥 좌변 위주로 하는 게 편해. 그럼 이게 k니까 h가 양수니까 1 플러스 h도 양수고 부동항형은 절대 바뀔 리가 없지. 오케이. 됐지? 된 거야, 이렇게. 일단.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아까 등식하듯이 이걸 막 열심히 정리해서 이렇게 될 거라는 그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이거야.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야, 구조적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야. 그럼 어떻게 된다고? 비교 판정이라고. 이렇게 되고 이게 매개체인 거야, 매개체. 아까 선생님이 T라고 쓴 놈이 이놈이야, 바로. 이놈이 누구보다 1 플러스 다음항. 이게 좀 약간 비합적이긴 한데 이 다음항보다 크다라는 것만 여러분이 밝히면 되는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 논란이 있으니까 빼서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게 빼서 양수라는 걸 밝혀주면 되는 거야. 그럼 1, 1 없어지고 k 플러스 1h 없어지고 남은 거 kh 제곱이니까 양수 자명하잖아. k는 2 이상의 어떤 자연수고 양수니까 양이다 이거야. 그래서 쿨하게. 아, 이게 매개체가 되는 거야. n은 애보다 크고 n은 애보다 크니까 결국은 1 플러스 h k 플러스 1승은 1 플러스 k 플러스 1h가 될 수밖에 없다. 알겠지? 구조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즉이라고 해도 되고 즉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하기 때문에 1, 2에 의해서 주어진 식은 맞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어려운 문제들을 여러분이 풀다 보면은 지금은 되게 간단하잖아. 이 매개체랑 실제 와야 될 다음 k 플러스 1번장 비교하는 게 그렇게 녹록지가 않아. 근데 증명을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 구조를 기억해야 돼. 이 구조. 무조건 이 구조는 바뀌지 않아. 이 구조는 바뀌지 않거든. 얘를 매개체로 쓰는 거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이 부분을 못 푼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사기를 치든 어찌됐건 끝까지 완결을 시키면은 꽤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오케이? 자, 여러분 밑에 있는 좀 어려운 문제를 해볼게요. 유제 5번을 한번 풀어봐. 유제 5번을 풀어봐라.
별로 어렵지 않지? 자, 어차피 하나 더 쓸 거거든, 오늘. 오늘은 하나 더 풀 거니까 봅시다. 일단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2일 때. 2로 해야 돼. 꼼꼼해야 돼. 쓸데없는 걸로 감점 나가면 안 돼. 넣으면 돼.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4분의 5. 넣었더니 2분의 3. 좀 더 센스 있게. 이런 게 센스지. 교수한테 약간 배려해 주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에서 애의 휴머니즘을 느끼는 거지. 이 새끼의 배려. 2분의 3으로 써야 이 배려. 이런 게 휴머니즘이야. 왠지 뽑고 싶잖아. 인성적으로 애가 괜찮은 애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거야. 2분의 3을 쓸 수도 있지. 근데 4분의 6을 썼다는 거 약간 배려해 주는 거지. 교수님 피곤하시죠? 이렇게 약간 가볍게 가는 거야. 자, 아무튼 M일 때는 이게 가정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자, 어떻게 하면 애를 다음 단계 모양으로 만들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거고, 뭐 어렵지 않잖아. 자, 1부터 m제곱분의 1까지니까 하나만 더 해주면 돼. 한 덩어리만, 그치? 한 덩어리만 더 하자. m 플러스 1. 한 덩어리만 더 하자, 이거. m 플러스 1번째. 이렇게. 아무리 여러분 이걸 멋있게 하더라도 절대 2-m 플러스 1분의 1이 등호로 정리되진 않을 거야. 그치? 구조를 기억하면 돼. 구조를. 자, 요 놈이랑 요 놈을 여러분이 이제 비교해주면 되는 거야. L랑 L을. 서술하는 방법 중에 하나를 소개를 할게. 어떤 서술 방법이 있냐면은 이제 얘를 비교해야 될 거냐. 뭐 특별한 아이디어 없으니까 빼서 뭐 비교해주면 돼. 근데 이렇게 처리하는 방법도 있다. 여기다가 여러분이 무작정 쓰는 거야. 이렇게. 일단. 이렇게 아까 함부로 막 하면 안 된다며. 아직 판정하지도 않았는데 막 써도 돼요? 안 되지. 근데 일단은 이게 판정이 안 됐지만 써놓고 뒤에다가 여러분이 그 이유를 밝히는 거야. 근데 만약에 간단하게 밝힐 수 있었으면 한 줄로 써도 되지만 조금 논란이 있다. 그럼 여러분이 이런 걸 주석이라 그래. 이렇게 기호를 단 다음에 여러분이 답안지 어디에다가 근거를 달면 되는 거야. 답안지 어딘가에다가 기억이 어딘가 있는 거야. 물론 이걸 잘 모르겠으면 기억이 없어도 돼. 뭐 교수는 찾겠지. 없다 이거야. 있어만 보이게 하는 거지 뭐, 그치?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조롱하는 것도 괜찮아. 이 학교 가기 싫으면 이렇게 해도 돼. 기억. 뭐 이게 열었는데 막 코딱지 같은 거 붙여놓고 막.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 답안을 여러분이 구성하면 된다. 어디 구석에다가 이 주석 기호를 달아서 이렇게 해주면 된다. 기호 중에서 자기만 쓰는 기호는 안 돼. 막 하트 이런 거 하지 마. 위험한 짓 하지 마. 뭐 하자는 거야 이거. 그치? 이런 거는 왜 위험하냐면은 이런 문자들은 공식적인 건데 이거는 뭔가 이게 아니잖아. 뭔가 이상하잖아. 일반적이지 않잖아. 이런 거는 뭔가 비리의 수단이 될 수도 있는 거지. 저번에 받았죠. 돈 3천만 원 잘 받았어요? 뭐 라면 100박스 보냈잖아요. 이런 느낌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위험한 문자는 쓰지 않는 게 좋다 이거야. 아무튼 이렇게 해놓고 어디다가 따로 설명하면 돼. 그러면 논리적 흐름을 끊지도 않으면서 1단계, 2단계로부터 종합을 이쁘게 하면 되잖아. 아,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다음 모양이 맞습니다. 라고 깔끔하게 끝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이렇게 되는 게 맞구나. 이렇게. 성립한다. 즉, n이 n 플러스 1일 때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마무리해주고 이 부분만 여러분이 따로 해주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지. 자, 기억의 논증 이렇게 하시고 설명을 해주면 돼요. 한쪽으로 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빼버려. 그냥 이렇게 쫙쫙쫙쫙 가버립니다.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은 통분하면은 mn 플러스 1분의 1이 될 거야. 그치? 여기는 n 플러스 1 제곱분의 1이고 분모가 더 조금 작지. 작으니까 양수가 되는 게 맞는데 조금 엄밀하게 쓰고 싶은 사람은 다시 한번 통분해줘도 괜찮아요. 이렇게 하면은 여기는 n 플러스 1 올라오고 여기는 m 올라오니까 뭐 이건 논란의 여지가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정리해주면 되는 거죠. 이해감? 자, 시간이 좀 타이트하긴 한데 지금 한 세트를 더 풀어볼게. 부등식 기왕이면 마스터하면 좋으니까 쉬운 거 엄청 빨리 되는 거야. 유제 4번을 봐봐. 실전 4번 봐봐. 실전 4번. 여기 20분짜리인데 여러분 잘하니까 15분이면 풀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눠줘. 종이 좀 나눠줘. 아까 있나? 이거를 다시 한번 여러분이 풀어서 제출을 한번 해보자 이거야. 실전 4. 빠르게 한번 풀어보자 이거.